2020년 알짜 주식은 무엇일까? 애널리스트가 꼽은 유망한 스몰캡 종목과 투자 전략을 공개한다. 네,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2020년 최강의 스몰캡을 찾아라. 이번 시간에도 IT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바로투자증권 IT 스몰캡 이승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IT는 사실 2019년 부진한 시장 안에서도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되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작년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약진했던 스몰캡, 그 안에서의 섹터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스몰캡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 섹터로 볼 때는 단연 5G와 비메모리로 대변되는 IT 개별 섹터들이 정말 좋았었고, 올레드 개별주 역시도 전반적으로 좋았던 게 작년 IT 섹터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5G, OLED, IT 스몰캡 안에서도 가장 약진했던 이제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럼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었을까요? 5G 장비주인 KMW를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시총이 5천억 원짜리 스몰캡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종목이지만 네. 이제는 시총이 2조 5천억에 달하는 네네. 그야말로 대형주로 성장을 했었고 수익률로 볼 때는 작년 고점과 비교하면은 작년 YTD로 600% 가까운 수익이 났었고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400% 가까운 1년간의 수익률이니까요. 네, 지금 주가가 한 해 동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어제도 12% 넘게 상승했다가 오늘장은 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2% 안팎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 KMW 차트를 보면 8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8만 100원까지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미끄러져서 다시 횡보 이후에 재도약을 노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낙폭이 좀 고점 대비 컸을까요? 무언가 리스크가 있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가격 때문인가요? 리스크라기보다는 사실 상반기에 주가 상승이 워낙 인상적이었던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KMW가 중계기 회사로 좋은 회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2018년에도 5G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2018년에는 KMW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주가 역시도 그렇게 2018년은 좋지 못했었는데 네. 2019년 드디어 인상적인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랬죠. 그리고 그 투자가들의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타나니까 네. 상반기 때는 굉장히 흥분하고 또 열광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실적 증가 추이가 다소 둔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5G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만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렇죠. 중국이나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도 다 투자가 되면서 증가하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그런 투자라고 하는 게 각 통신사들의 버짓, 즉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줄도 보면 다 제각각이고 그러면서 어찌됐건 긴 그램에서는 좋게 보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투자 모멘텀이 약해지는 시기에 주가 역시도 약해졌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사실 아직 주변에 이제 5G 폰을 쓰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LTE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5G를 다 쓰게 되는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고 이 투자가 해외로까지 번지게 되면은 그때는 제2의 전성기가 나와주지 않을까요? 어때요? 주가적으로도 여기서 더 점프업 할 수 있을까요? 예, 5G가 KMW 한 종목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네. 섹터 전체로 보면 올해도 계속 지속되는 테마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작년은 중계기로 시작이 됐는데 네. 중계기만으로 5G를 형성할 수는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단말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작년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5G 폰으로 출시가 됐는데 네. 사실 한국 5G 시장은 글로벌리 보면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도 하고 특히 보면은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이 올해 버라이존부터 시작을 해서 5G 폰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5G 자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방 섹터 여럿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5G 통신 칩을 제조하기 위한 비메모리를 갖다가 누가 생산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게 어떻게 얼마만큼 팔릴 것인가, 혹은 또 셋터 업체로 본다 하더라도
기존의 5G 세트 시장의 강자는 화웨이와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아직 5G 폰을 내놓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모뎀 수급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애플도 이제 연말이 되면 5G 폰을 출시하려고 할 텐데 삼성전자로서는 그 전에 애플이 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최단으로 시장 점유율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반기 중에서도 5G와 그와 연계된 기타 산업들 간의 상승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G에 대한 2020년 전망까지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승철 애널리스트는 2020년에 기대되는 유망 탑 섹터로 무엇을 꼽았을지 3개를 저희가 미리 좀 선정해 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통CG를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반도체 그리고 마이크로 LED, 폴더블 폰 이렇게 유망한 섹터를 3가지 찍어주셨고요. 그 안에서의 이제 최선우지도 이야기했는데 반도체부터 짚어볼까요? 예, 반도체는 일단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메모리 자체가 실적이나 그 업체들의 경쟁력도 워낙 좋기도 할 뿐더러 작년부터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죠. 비메모리가 시장에 이슈가 됐죠. 네. 올해도 보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제가 기대하기로 새로운 부분이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시장의 관심을 다소 받지 못했는데 네네. 올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 정책들을 실시를 할 것이다. 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후공정 부분을 따로 독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도 나왔었고 네.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표현되는 후공정 투자 역시도 올해 집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수혜 역시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저는 관련해서 사이맥스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사이맥스는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핸들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기존 잘하던 플레이어들이 일본 업체 그리고 미국 업체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소부장 국산화 트렌드와 발맞추어서 이런 핸들러의 국산화 트렌드에도 사이맥스가 잘 맞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에도 트렌드가 맞기 때문에 올해 긍정적인 주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지만 반도체 후공정에 초점을 맞춰서 사이맥스를 최선우지로 꼽아주셨고요. 마이크로 LED 이 부분에서는 루멘스예요. 네. 네. 사실 LED 산업 자체가 그간 별로 그렇게 이익이 좋지 못했고 맞아요. 주가 역시도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시야 바깥에 있었던 부분이 맞는데 사실 LED 산업에서는 그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보면 마이크로 LED로 표현되는 대형 TV의 시장 진입이죠. 올해 CES, 다음 주에 이제 CES가 열리죠. 그렇죠. CES에서 다양한 신제품이 공개되겠지만 마이크로 LED도 2년 전부터 공개되기 시작했었고 올해도 아마 많은 업체들이 마이크로 LED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LED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의견이 서로 분분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주목해야 될 게 삼성전자가 마이크로 LED TV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어찌됐건 간 지금 글로벌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 삼성전자의 TV, 차후 TV 전략에 대해서 OLED TV의 기대감 역시도 높지만 마이크로 LED에 대해서는 기대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네. 베일에 쌓여져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이 루멘스와 같은 경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와 동시에 마이크로 LED한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돼서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도 마이크로 LED 그리고 최선우주 루멘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짐작했을 폴더블 폰인데요. 폴더블 폰의 개화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많이들 못 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핫 트렌드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폴더블 폰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의 기대 역시도 굉장히 큰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로서 여태까지 200만 원이 넘는 폰을 팔아본 적이 없는 회사거든요. 저도 사본 적도 없어요. 예. 네. 근데
뭐 애플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IT 현재 공룡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1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플의 아이폰을 약 $1,000,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수준의 아이폰을 팔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냈단 말이죠. 네. 삼성전자가 그 전략을 카피해서 글로벌리 대성공을 거뒀고요. 그 결과를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커진 양 회사의 주가인데 현재 시장에는 그 $1,000짜리 스마트폰보다 더 큰 $2,000 이상의 폴더블 폰을 삼성전자가 시장에 출시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0년 전에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 진입에 성공만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스마트폰의 줌과 같은 커다란 이 변화를 저희가 아마도 목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을 올해도 외면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양한 폴더블 수혜주들이 많이 있지만 세경 하이테크를 그래도 주목한 이유가 새내기주로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고 어찌됐건 간에 삼성전자의 협력사로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증가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회사가 아닌가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고르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탑3로 사이맥스, 루멘스, 세경 하이테크 꼽아주셨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 좀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전해드리고 싶다 할 만한 유망한 2020년 스몰캡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는 YMC를 꼽고 싶습니다. 네. YMC는 본 사업은 LCD나 OLED 제조에 들어가는 타겟이라고 불리우는 부품이 본업이고 네. 사실 2017년부터 18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었던 이유가 본업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CD 이설 사업, 즉 한국에서 이 수명이 다한 LCD 장비를 떼내서 중국 업체에 설치해주는 작업을 대행했는데요. 그 실적으로 2017, 18, 2년간 좋았지만 올해는 사실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양대 LCD 패널 업체들이죠. LCD 패널 시장이 중국과의 경쟁이 너무 격화되고 그에 따라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서 네. 양 업체 모두 다 속도에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LCD 사업을 이제 서서히 탈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양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LCD 업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 우월한 업체들이다 보니까 많은 중국 업체들이 이들 업체들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두 업체가 LCD 사업의 비중을 점점 줄여감에 따라 YMC도 보면은 오히려 그 이설 사업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본업인 부품 사업의 턴어라운드와 맞물려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걸쳐서 이런 LCD 엑싯 비즈니스가 빛을 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YMC까지 꼽아주셨어요. 바로투자증권 IT 스몰캡 이승철 애널리스트와 함께했고요. 이 종목들 님에서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020년 신년 특집 최강 스몰캡을 찾아라.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 김상필 팀장과 함께 성장기업 중에 최고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가오는 1월 7일에는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살펴볼까요? 미래세대오 김충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1월 8일 수요일은 객장의 발굴 종목 메리중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1월 10일에는요, 저희 자문사가 사들이는 종목에 대해서도 볼게요. 자문사 리서치 아름 대표가 사는 종목은 무엇인지 최성환 대표와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